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10년과 2년 만기 채권 금리의 역전, 다시 말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출현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2년 만기 미국의 국고금리가 1.56%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금리는 몇 프로? 네, 같이 1.56%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2년 만기 국고금리는 27bp 정도 떨어졌는데 0.27%포인트라고 하면 되겠죠. 그에 비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금리는 얼마 떨어졌냐? 53bp. 다시 말해서 0.53%포인트나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금리의 차이가 좁혀져서 드디어 장중한 때 역전했다. 더 나아가서 30년 만기 국고금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2%를 하회하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것을 이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넘어서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유는 뭐 때문인가? 첫 번째는 불황의 경험 때문입니다. 불황의 경험이 뭐냐?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여기 역전되죠. 여기 역전되죠. 여기 역전되죠. 여기 역전될 때마다 미국 주식시장이 또는 부동산 시장이 또는 경제가 아무튼 충격을 받은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가 불황, 음영이 불황입니다. 보시면 지난 5번의 불황 때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발생한 다음에 예외 없이 불황이 출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틀린 이야기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보십시오. 1982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1998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2006년에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다시 갔었던 이런 시기들은 오신호들도 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가면 이게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10년과 2년 만기 국고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것 자체가 불황의 신호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면 이 자체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장기금리 하락의 원인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려면 장기금리, 그죠? 빼기 단기금리가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단기금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있으니까 단기금리 떨어지겠죠. 이 단기금리 떨어지는 것보다 장기금리가 더 많이 떨어진 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장기금리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미국의 장기금리, 여기 장기금리, 여기 장기금리, 장기금리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장기금리들이 급락할 때마다 그때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장기 채권 금리라는 것은 결국 10년 혹은 5년 이 장기에 걸친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를 품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서 단기금리부터 밑에 내려가는, 다시 말해서 금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경기를 비관하는 사람이 많고 비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결국 그게 불황으로 이어질 요인이 되지 않냐? 이걸 걱정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장기금리 하락은 미래 성장률 둔화의 신호가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미 한번 했습니다. 이 그림 보신 기억나시죠? 장단기 금리 역전, 일드 커브죠. 10년 빼기 2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10년 빼기 2년 금리가 마이너스를 갈 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게 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파란 선이 올라가죠. 파란 선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 랜딩 스탠다드, 대출 조건이 강화되는 시기들하고 맥을 같이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게 일의 주된 수익의 주된 원천인데 단기금리는 예금금리를 결정하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예금금리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데 예금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금리랑 연동되는데 이게 더 떨어지더라. 그렇게 되면 예금과 대출 사이의 마진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냐. 그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이거 대출해 줄수록 우리 손해하냐? 그러면서 대출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려고 들지 않겠느냐라는 그 걱정.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불황 출현의 경험. 두 번째는 장기금리 급락은 과거
경기 둔화의 신호가 되기도 하지만 장기금리 그 자체가 미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치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은행의 대출 태도 강화를 부르지 않겠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셋 다 그럴듯한데 근거가 있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고금리를 크게 분해를 해보면 두 가지로 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질 경제 성장률, GDP 그로스에 대한 기대. 이렇게 두 가지로 국채금리가 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요 주의에 해당되는 게 바로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되겠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최근에 굉장히 급락하고 있다. 언제 이후 처음이죠? 여기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또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우려, 후퇴 우려. 다시 말해서 미 연준이 너무 공격적으로 작년에 금리 인상한 게 향후 경제를 불황으로 이끄는 거 아니냐.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어도 불황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공포가 10년 만기 물가 연동 국채금리, 다시 말해서 미래의 실질금리에 대한 기대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게 최근 10년 만기 국고금리 급락의 원인이라면 이거 불황의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가 축소될 때, 장단기 금리 축소될 때, 그죠? 장단기 금리 축소될 때마다 파란 선, 대출 태도가 강화됐다고 했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네, 아직 강화되는 징후는 안 보이죠. 다시 말해서 경제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 곧 불황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믿어버리고 정부 당국도 아무 일을 안 하면 정말 불황이 옵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대출 태도가 경색되지 않았고 또 과거에 장단기 금리의 오신호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경제학의 세계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 더 나아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미중 무역 분쟁을 다시 악화시킨 것, 이런 것들이 이번 미국 국채 금리 급락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유화적인 태도를 더 보여주고 미 연준이 적극적인 대응들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100% 확률로 불황이 온다라는 주장은 빗나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경제라는 것은 100% 확률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 누구나 그걸 예상하고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 빗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예전 경험처럼 불황의 확률이 높아져서 정말 불황으로 이어질지 이건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 당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아직은 그래도 불황에서 탈피할 또는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들이 변화할 그런 여지는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